기존에 뭐 어떤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 또는 자동차 유리창조차도 자기가 끼우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 와서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도 해도 되고 그냥 나사식으로 해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그냥 재단을 해가지고 그냥 끼우면 되는 식으로 전문가 와가야지 이렇게 겨우 이렇게 조금만 틈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하시면 전 세계 시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런 틈 사이로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그렇지 않고 일단 부착을 시킨다, 레버를 돌린다, 딱 잠군다, 아니면 나사를 돌린다. 기타 기존에 끼우는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전 세계 엄청난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유리창에 있다 플라스틱 창에다가 자체에다 유리석형 코팅 넷사람 유리막 굴러서지로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면 방한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요. 이 기술 외부의 온도에 영향을 잘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알루미늄 어떤 창호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코팅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주면 여러 겹 코팅을 주는 기술인데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단열재를 안에다가 창호에다 넣는 이런 방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도 그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단열재 넣고 방문에도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방안을 하는 방안입니다. 이 기술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창호를 만들 때 위에 유리창 창호를 만들 때 빗물이 자꾸 안에 들어와서 누수가 되는데요. 꼭 새로 설치해도 마찬가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처마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플라스틱이 됐든 뭐가 금속이 됐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빗물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꽃 같은 것을 염색을 해가지고 생화다, 나무다, 뭐 이끼도 괜찮아요. 이끼도 괜찮고 근데 그 갈대 같은 거, 갈대 같은 것도 갈대 같은 거, 갈대 그다음에 흙 같은 것도 염색을 해가지고 흙도 염색을 할 수 있어요. 흙을 염색해서 식물에 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모양도 이쁘잖아요. 흙이나 모래를 염색을 해갖고 여기다가 뿌리는 방법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분용이든 뭐가 됐든 간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끼 같은 거는 어디서 이렇게 그 다음에 갈대라든지 잡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뭐 기존에 뭐 생화 같은 것도 다양한 저렴한 어떤 그 염료로 하면은 그래 싸구려로 보이고 고급스럽게 환상적으로 미술품으로 생각을 하면 환상적인 게 나오거든요. 이 사업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꽃이나 식물들을 대여를 해주는 이런 방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끼 같은 거는 네. 어쨌든 흙이나 모래를 염색을 해가지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뭐 식물의 생장에 지장이 된다면 조금만 염색을 해서 모양만 내는 식으로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식물에 있어서 만약에 산소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잎사귀에는 좀 덜하든지 살짝만 몇 개만 한다든지 잎사귀는 떨어지면 그냥 그렇죠. 가지에만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든 식물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염색을 해갖고 파는 이런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끼 같은 거는 그냥 이끼 같은 것도 되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이 되는데 이끼 같은 건 제가 양보하죠. 이끼는 마음대로 하시죠. 이끼는 마음대로 하시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대여해주고, 아니, 꽃이나 나무 같은 걸 대여해주는 사업인데요. 꽃이나 나무들을 대여해주는, 사업인데, 가정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회원전에서 구독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와서 교체해주면 이거 일반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아주 이렇게 화분 좀 생활에 좀 넉넉하시거나 좀 그렇지 않은 분 외에는 꽃을 자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볼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것도 그냥 보통 몇 개 가지고 하든지 그러거든. 집안도 좁고 그래. 자기네들이 맞춰서 교체를 해주는 게 짱 좋을 텐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점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택배회사에 상관없이 500m, 100m마다 지점을 설치해서 자기네들이 대신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우유 배달도 괜찮아요. 일단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자기가 뭐 식구들을 동원하든 알바를 동원하든 사원을 동원하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거기다가 일반 그 근처에 슈퍼마켓 배달까지도 수행해 주든지 자기네들이 아예 슈퍼마켓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점 배송 사업을 하시면 저는 전 세계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모든 어떤 배송을 다 해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거점 배송이 있다 그러면 좀 이게 그 사업 규모가 커지면 거기 이렇게 좀 물량이 모인다 그러면 아예 그냥 물건을 서울이다 그러면 저기가 그 소비자가 이따가 택배처럼 어디다 갖다 놓으면 자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1시간 이내로 대부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면 그냥 지그네들 물량 모아서 직접 그냥 거기다 갖다 줘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각 도시마다 이런 것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 택배는 다른 것보다도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배송하겠습니까? 선물 배송 자기는 해달라고 그러면 택배처럼 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거든. 갖다 주기만 하면 너무 편리하잖아요. 우유 대리점처럼 해서 이렇게 기존에 거기다 맡기기만 하면 쌀도 배송해주고 뭐 종류에 상관없이 다 배송. 화분도 거기다 맡기기만 하면 왜냐면 그 배송기사가 일일이 돌기에는 디테일하게 너무 많아요. 그럼 거기다 갖다 주기만 한 배송기사는 갖다 주기만 해. 택배회사든 뭐 화분 같은 것도 갖다 주기만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 수수료를 상호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이 사업을 벌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떤 노인들의 고령화 사회가 많아지는다. 자녀들에게 전화 통화하고 영상 통화하는 것도 좋은데 직접 이렇게 가서 좀 못 볼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10분 또는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단위로 해가지고 찾아가 방문해 주는 서비스 이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홀로 노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사업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지하철 택배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럼 이걸 확대를 해서 또 깔끔하게 있고 해서 가서 이렇게 해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안전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 다음에 제가 비상벨 시스템을 말했는데 택시 회사다 그럼 워키토키 기능을 갖거나 인터넷망을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 뭐 둘 다 되셔도 되고 블랙박스나 기타의 무선 송수신 장치를 가르치고 택시 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택시 회사가 봐가지고 강도를 당하지 않고 또는 택시 자체도 그것을 개인 택시도 되고 그냥 회사 택시도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안회사가 해도 되고 여기서 통신회사가 해도 되고 통신회사가 자기네들 유선 인터넷망 기반 이동통신이 해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요금을 저렴하게 해주면 이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112에 대신 신고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이것을 자가용이나 화물차까지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인한테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게 비상벨 시스템을 하시더라고. YTN의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넣고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들이 광고해 지자체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넣고 후에 제 기술이 너무 많이 침범이 되고 있는데요.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보석성 털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곧바로 YTN에게 보도가 나면서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유리창을 덧대는 방향으로 가셨는데 플라스틱창도 덧대셨다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유리창 같은 데 플라스틱창에다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일어나면 겨울 온도 변화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깨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나노 구조의 홈이라든지 홈을 파서 접합하는 구조를 갖고 이 접합 구조는 투명 매트, 비닐 접합, 박스 접합, 자동 어떤 산업용 신발 접합, 밑창 접합, 그다음에 고무 자동차 타이어, 라든지 오토바이 타이어, 그다음에 이런
자전거용 타이어, 그다음 물놀이용 주부, 그다음에 모든 이런 접합 구조에 들어갑니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인조가죽 접합, 피혁 접합, 그다음에 실리콘 웨이퍼하고 유리 기판, 그다음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아예 제조가 열에 강하게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 창문, 플라스틱 제품에도 들어가.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타일 도기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열에 좀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팎에 또 여러 개 발라주게 되면 열에 강한 특징을 가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플라스틱창이든 유리창이든 안에는 이제 유리창이고 겉에는 이제 플라스틱창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안에는 아크릴창 겉에는 플라스틱창 안에는 투명 필름 겉에는 플라스틱창 플라스틱창 방탄 필름 플라스틱 방탄 필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방탄 필름 할 때도 그래서 코팅 구조를 플라스틱창이 다 안팎으로 주고 그게 안에도 필름 구조도 안팎으로 주고 이렇게 줘가지고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어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 비행체 금속 같은데 철판 만들 때도 그 자체에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넣어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이 코팅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 플라스틱창에도 유리창에도 코팅 안 되니까 코팅을 여러 겹 주고 그 다음에 철판을 여러 겹으로 배치해 가지고 일단 외부의 압력을 견디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끄럽게 바람이 됐든 공기가 됐든 압력이 됐든 열이든 냉기든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죠? 압력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병뚜껑 열다 보면 물기 있으면은 안에 설탕까지 좀 붙으면 안 열려지죠. 기름 같은 거 왜 그럴까요? 힘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열이나 냉기, 전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제 기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전기선 피복인데요. 우리가 손을 만져도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피복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전달이 안 되게 만들어줘. 그럼 두 개를 묶거나 세 개를 묶어도 왜 그럴까요? 전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이 피복이 전달이 안 되게 하는 역할. 일종의 코팅 구조가 전달이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는 반도체에 있던 구리 코일에도 들어가서 일종의 피복을 형성합니다. 이 자체에도 그렇고 녹슬지 않게 하고 철사, 철근, 금속, 고무판, 플라스틱, 그다음에 합성섬유나 실이나 모든 실구조, 그다음에 탄소섬유, 그다음에 카본 소재 모든 이런 데도 들어가 아크릴 제품에도 들어가서 약간 온도 변화에 좀 강한 것을 갖고요. 그다음에 모든 고무 튜브, 자동차용 고무 튜브, 오토바이용 그다음 모든 고무 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온도 변화에 취약한 거,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도 해결해주고 여기다 이런 여기도 이제 고무 튜브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이 통과하는 연질에 거기다 한 겹을 더 주시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 눌러서 안팎에 코팅 구조를 저거 제품에 넣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주면 그게 이제 피복 역할을 한다는 거. 내부의 온도 변화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터지는데요. 이 기술 쓰시면 수도 주름간 얘기하는 거예요.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비닐 소재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이런데 플라스틱 기판 제거합니다. 홈을 파가지고 유리기판이라도 실리콘 기판, 웨이퍼 같은 데도 하고요. 그래서 나노 구조 홈이든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홈을 파서 접합하는 기술. 플라스틱 판과 플라스틱 창과 플라스틱 창. 플라스틱 유리창 접합 이렇게 이종의 것도 접합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접합이 잘 됩니다. 금속 접합, 고무 접합 이런 데도 인조가죽, 피혁,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 모든 접합 구조에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홈을 파가지고 유리기판이다 그러면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들에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었습니다. 거기 안에도 역시 유리석용 같은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서 일종의 절연 구조를 갖춰줍니다. 어떤 거기 보면 반도체에 구리로 됐든 뭐가 됐든 카페시다나 트랜지스터에도 이걸 넣어가지고 일종의 절연 구조를 갖춰서 이렇게 거기다 정보 절연 구조를 갖춰줍니다.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구리 코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페시다 또는 금속 구조에 카페시다가 됐든 뭐 트랜지스터가 됐든 만들 때부터
없어지네. 여기 있네요. 만들 때부터 이 구리판이다. 알루미늄 되고 모든 금속은 다 돼요. 금속만 되는 게 아니라 고무도 됩니다. 그래서 고무판 같은데 기존에 만든 게 구리다 그러면 구리를 알갱이를 대중소 크기별로 10단계를 하셔도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전기선이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논리를 따라 전기선이 되고 왔다. 그 안에 전기가 갇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구리 액상을 딱 덮어가지고 그래서 판으로 해서 절연 구조로, 왜 절연 구조로 가실까요? 열이 전염이 되니까 열을 이렇게 차단막을 주는 거죠. 이런 것을 수십 겹, 수천 겹, 수백 겹의 배터리를 만들어요. 금속 어떻게 모터의 종류자를 제가 이렇게 철심이라서 전도 그렇죠. 쇼트 난다고 서로 금속이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구리바에다가 코일을 감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에도 제가 어떤 전기선을 이쪽은 한 선은 전기 주고 이쪽은 전기 안 주고 이렇게 두 선을 줘가지고 전기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고, 또는 한 선 이쪽은 두 선이다 그러면 이쪽도 전기선이 두 선이다 그러면 한 선은 오프 시키고 한 선만 연결하고 이쪽은 두 개다 그러면 두 선 똑같은 굵기라 했을 때 전기선의 구리선이 전기가 이쪽에 더 많이 흘러나온다고, 많이 흘러나온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또는 이걸 두 손으로 하고 이건 한 개를 오프 시키면 이렇게 해서 정회전, 역회전을 이렇게 만드신, 이것도 반도체에도 쓰이고 모터 같은 그런 기술에도 쓰이고 전류의 방향을 바꾸는 데 쓰이는데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건전지 같은 거 제가 이게 의심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를 카펫이다다, 이게 카펫이다가 되는 거예요. 금속 때문에 똑같은 굵기를 나면 똑같은 전류량이 흘러나올 거예요. 좀 더 큰 거를 만들어주면 이쪽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제 뭐 많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것을 똑같은 굵기를 똑같은 모양을 두 개를 만들어줘서 여기도 두 개 만들어 전선을 연결해서 한 차는 오프 시켜주고 여긴 하나만 걸어주고 여긴 두 개를 걸어준다. 이쪽이 전류량이 더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난다. 그 반대로 여기는 한 선만 연결해, 여기는 두 선을 연결해주면 이쪽이 전류량이 많이 흘러났을 때 방향이 바꾸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저는 약간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보통 이제 정회전, 역회전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여기서 보면 여기는 평판이고 여기는 두껍게 만들었다 그러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 압력이 흐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제 이론입니다. 이걸로 금속 다이오드 나노 크기로도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서 PM 반도체를 현재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금속의 두께를 약간 더 두껍게 해주면 전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디램의 전하량이 금속이 얇아서 그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콘센트 같은 데도 이게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두꺼워야지 전기가 많이 흐른다라는 제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동그랗게 압축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거 퍼졌다는 게 옆으로. 그래서 압축을 해가지고 전기선 모양으로 만들면 좀 더 많이 전기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죠. 속도, 압력이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실제 흐르는 것은 굉장히 얇다라는 거죠. 얇아서 전기가 별로 많이 흐르는데 없는 살리면서 분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갖다 쓰니 불이 난다는 거죠. 최근 5개 교체를 해서 이게 이제 근본적인, 전 세계 똑같은데 규격이,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뭐 돈이 많이 들면 여기다 금속 구리줄이라도 두껍게 해줘라라는 거죠. 또는 이것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갖고 일반 전기선처럼 구리선처럼 만들어주던가. 어쨌든 여기서 두텁게 만드는 일체 행위, 우들두들하게 만들었던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근본적인 구조적인 하자가 있다는,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는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없이 그냥 구리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그 꽂아서 잘도 써요. 플러그도 이렇게 약간 두텁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플러그 과자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플러그도 이렇게 동일한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그도 되게 얇아요. 거기다가도 구리를 두텁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재 있는 디램의 PM 반도체를 같은 금속으로, 이렇게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금속을 크기를 하면 간에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그래서 PM 반도체도
한쪽으로 전기를 흐르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은 평판, 이쪽은 두껍게 만들어주게 되면 두꺼운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또는 한 선은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이 똑같다 그러면 한 선은 전기를 걸어주고 이건 두 선이다. 똑같은 굵기. 두 선 쪽으로 전기의 흐름이 바뀌게 돼요. 그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전기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열도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이 두 개고 이쪽이 한 개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똑같이 전기를 걸어줬을 때 두 개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흐르게 되고 열의 이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PM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을 두텁게 해서 그쪽에다가 열을 펠티어 소자에 사용하는데 열을 그쪽으로 이렇게 전염시켜서 한쪽을 냉각시켜주는 기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열의 이동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누전 차단기를 달잖아요. 애들이 이걸 나오시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이게 못대로 갖다 쓰셨어요. 그냥.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어서 하나 사봤어요. 두 개를 사봤는데 꽂아놨는데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뽑아버렸어요. 겉으로 봤는데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알았는데 이거 깨봤어요. 뭐 때문에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거를 얇은 거 꽂아 놓으셨더라고. 근데 전기선의 구리선 여기가 두터워요. 두 개짜리가. 근데 이거는 얇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저기 전력이 전기선이 두꺼운 쪽으로 구리선이 두꺼운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잘 못 흐르는 거예요. 이게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요. 전기선이 이쪽은 얇고 전기선은 두터운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 한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연기나 열이 축적되어서 이게 타버렸다는 거죠. 이거 불나요. 여기서 이게 비싸게 만드셨던데 여기다 놓으시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도매가로 이게 누전 차단기 3,000원 하나, 그래서 2,000원 하나. 여기다가 딱 차단을 여기 또 공장에서 하면 출고가 2,000 몇백 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선과 출력선이 두께가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하셔야 되는데 기술을 알고 있으면 만드셔야지. 남의 기술을 무조건 갖다 쓰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간단한 기술도 모르세요?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 어디 공장에서 이걸 생산하셨더라도 이것은 제 기술이다.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기술 구조도 모르고 갖다 쓰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전구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전구 같은데 또 백열 전구나 모든 형태의 전구, 램프 종류에도 유리석용 같은 데서는 유리막 눌러서 제조하고 필라멘트에도 역시 그럽니다. 그런데 필라멘트 특정 부분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모든 전기선에도 이렇게 되는데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두텁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여기 전기가 이게 카패시터가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축적이 돼서 이게 이제 반도체에 쓰일 때는 이게 카패시터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전기를 넣어주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수백 쪽에 수천 개를 만들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주소를 할당해 주는 거죠.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장 구조로 만들어줍니다.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숫자의 무엇이다.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원자 방식으로 A, B, C, D다.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기억, 니은, 디귿, 리움 이런 식입니다.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안녕하십니까.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장 장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HDD도 이제 SH도 모든 저장 장치, 트랜지스터를 경우의 수를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자체는 자기네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못하는 거 서로 간에 약속에 불과합니다. 한번 할게요. 그럼 야 밥 먹자. 빨리 들어와. 2번. 3번 또 군대에서 야 공격하자. 지 마음대로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음파통신이나 무선통신에서도 이렇게 기존의 진법수가 뭐가 됐든지 자기 나름대로 문자 방식, 숫자 방식 또는 영상 방식, 사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 영상 파일에 몇 번째 해당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변환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를 합하면 이것은 진법수에서 현재 무엇이라고 국제 표현이 전형에 나타날지라도 5가지, 10가지, 100가지 모드라도 만들어 쓸 수 있다. 78, 64, 24를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전 세계로 공통으로 약속을 하십시다. 18, 64, 24라고. 그럼 숫자로 바꾸, 전 세계의 숫자는 공통으로 사용하니까 숫자 방식의 공통 언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국제 언어가. 그거는 컴퓨터 언어로 삼고 인간의 언어로 삼아서 번역도 매우 빠르고요. 여행자가 어디를 가도 이 숫자만 되면 여기서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언어가 200개 되더라도 번역도 되게 빠르죠. 그래서 정확하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뭐 군 같은데 뭐 기업 같은데 마음에 안 들면 78이라도 다른 의미로 이게 이렇게 공격하자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숫자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 언어로 삼아주시면 제 기술이다. 현재 있는 진법수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경우에 뭐라고 국제 표현 정의해뒀든지 10가지로도 20가지로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해서 경우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또는 암호 저장이 가능하다. 비밀 저장. 이 기술 쓰시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데도 다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모든 검색 엔진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그래서 동시에 검색을 해줘.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그러면 자기 선택지를 몇 개에서 갖다 이런 거 선택도 돼요. 몇 개 번역 가지고 자기네들이 문서를 탁 보여주거나 번역까지 해줍니다. 다른 나라 언어가 서비스가 한국어로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을 때 자기네들이 대신 번역이 해준다. 모든 문서를 방대한 문서를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보다 풍성한 이렇게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검색 엔진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네이버 지도다, 구글 지도다 이렇게 하면은 전 세계로 수천 조번에 수백 조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 0.3 좌표와 숫자 방식의 내비경 맵 지도를 만들어주고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뭐 주소가 뭐가 됐든 간에 주소를 이렇게 나름대로 임의대로 할당해 국제 표준으로 하면 좋죠. 할당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국제적인 그래서 택배를 보내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국제 주소가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곧바로 갑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뭐 또는 뭐 차량이나 이런 것도 국제 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사람도 번호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전 세계 인터넷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유성통신망, 이동통신망, 워키토키망 모든 그 통신망을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공통된 그 번호로 다 할 수 있다 그러죠. 뭐 이동통신은 약속하기 나름인데 제가 우리나라 인터넷망을 기초로 해가지고 여기서 무선 송수신 장치, 와이파이는 사유물이니까 또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와이파이나 뭐 어떤 개인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워키토키가 3km, 5km 하거든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전파에 따라서는. 뭐 라디오파로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다가 해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통신을 인터넷망에서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와이파이에다가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해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라디오 전파는 이렇게 수신만 가능하죠. 이것은 동시에 여러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된다. 블루투스 기술에서 이 기술을 쓰시거나 무선 충전에서도 이 기술을 쓰십니다. 하나의 전파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전파로 충전한다. 자동차다, 로봇이다 그러면 우리는 충전은 한 군데밖에, 우리는 5군데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빨리 충전이 되죠. 무선 종파도 우리는 한 군데밖에 무선 충전이 안 되는데요. 우리는 전파 5개, 10개 있으니까 5개, 10개로 보내주세요. 그 밑에 배터리 다 달려있다고. 엄청 빠르죠. 기술이 이게 더 빨라요. 한 개의 전파로 보내어졌다 할지라도 전파를 잘게 쪼개서 10개당 100의 전파가 들어왔다. 전기가 전파를 통해서 100으로 잘게 쪼개가지고 100이면 10으로 10개면 10이죠. 20개로 하면 5씩 잘게 쪼개서 그 밑에 서브로 전기선을 새끼 전기선을 가지치기로 해서 만들어서 전기를 잘게 쪼개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모든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이런 충전 구조에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요. 거기서 이제 배터리에 충전했다. 이런 배터리를 갖다 10개를 한다 합시다. 원래는 이제 100개, 수천 개, 수만 개도 할 수는 있는데 2차 전지라고 하자고요. 연료 전지가 됐든 압축 전지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배터리. 대방식의 금속 배터리는 충전을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주는 게 왜 중요할까요?
빠르게 충전하니까요. 그래서 작은 단위라도 각각 연결해주는 뭐 수천 개라도 이런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전기선의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배터리에서 전기를 갖다 쓸지를 결정한다. 왜 이게 중요할까? 전기량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로봇 기술이나 어떤 비행체 기술이나 모든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떤 일을 할 때 무게를 들거나 어떤 특정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전기 소비량을 프로그램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인간처럼 아주 섬세한 동작,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힘을 갖다가 자동 배분하는데 이 자동 배분하는데 이 기술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전기적인 힘이다 그러면 필요한 전기적인 힘이다 그랬을 때 그 힘을 갖다가 수치화 시켜서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해당하는 전기만큼 보내 전기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컴퓨터나 무선 통신 장치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동으로 그걸 임무를 수행해 준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데 다른 데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선을 여기서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12.5V, 50V, 30V, 110, 220 이런 걸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가 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다가 반도체에 이렇게 보시면 구리선 이게 반도체선이다 그러면 두텁게 만들어진 카페시타가 되는 거예요.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이렇게 트랜지스타 한쪽에만 전기선을 연결해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흐르고 전기를 걸어주면 저장이 됩니다. 이거를 수백 쪽에 수천 개 만들어서 저장 장치로 사용합니다. 여기다가도 가로 세로 너비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뭐 0.00001 단위로도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해서 이 셀과 이 셀을 합하면 숫자 무엇이며 문자 무엇이며 진법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쓰시면 되게 경우의 수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모듈을 10가지, 5가지 뭐 이렇게 모듈을 쓸 수도 있고 구리 금속이 뭐 구리겠죠. 구리나 알루미늄 다른 금속도 돼요. 그다음 작은 구조, 그다음 중간 두께, 중간 크기, 큰 크기로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다이오드를 만들어냅니다.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얇다 중간 두께 아주 두꺼운데 그럼 두꺼운 쪽으로 다이오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금속 다이오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크게 나노 크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이것을 절연 구조를 갖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래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주면 트랜지스타 자체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면 카펫이다. 한쪽으로 전기 흐르면 다이오드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결합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양과 카펫이다가 된다 그랬죠. 크기도 자유자재로 전기선이나 이런 것도 하고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에다가 이렇게 두툼하게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용수철에도 이 대남 매듭 구조 만들고 두툼한 볼을 넣어서 용수철에 탄력의 힘을 쐬주는 기술도 들어가게 됩니다. 코너 기술에 있어서 전기가 소실점으로 이런 데다가도 보강을 해서 이렇게 소실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제가 실리콘 웨이퍼나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나노 구조라든지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기술을 말씀해드려요. 그래서 수족탄하고 수평탄을 또 뭐 삼성 협력사인 코닝사에서도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만큼 넣어서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고 홈멜에도 지하가 있듯이 이런 실리콘 웨이퍼나 플라스틱 기판, 또는 유리기판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 기술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에요. 그리고 지하에 몇 단계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1층,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갖고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수직과 수평 터널을 이렇게 접합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단순히 이렇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반도체 회사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좀 사용하고 계신데요. 물이 상류에서 하루를 이렇게 내려온다. 물통 구조, 콘크리트 같은 플라스틱이든 파이프 압력을 이렇게 놔요. 파이프를 놔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상류로 다시 보낼 수 있다. 3D 반도체 이걸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이프에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습니다. 이거를 지금 수직 관통 기술을 해가지고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SK 하고 그다음 삼성, 그다음 마이크론과 TSMC,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 같은 데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데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 HBM에서 낸드 플래시에 사용하고 계시면 제 기술, 이런 높이 올릴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열을 통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기선 피복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죠. 파이프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게 전기가 구리선이 흐르게 되면 열이 발생을 안 해요. 이해가 가시죠? 수직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피복을 입혀주는데 이런 데다가 이제 구리선이라고 해서 나노 구조를 할지라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가지고 코팅을 여러 개 엎주면 그게 피복이 된다는 거예요. 열이 외부로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랜드 플래시나 HB입니다. 그럼 이런 데다가도 자체 이렇게 그 반도체다. 그럼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면 발열에 강해요. 플라스틱 창과 유리창에도 쓰고 아크릴 창에도 씁니다. 비닐에도 이게 들어가고 종이박스나 이런 데도 들어가요. 그래서 합성섬유 실과 모든 실구조에도 들어가고 인쇄 잉크가 염색 물감, 그다음에 그림 물감. 저도 그림 물감에다 이거 첨가해서 쓰고 있습니다. 빛이 아주 색깔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죠? 그 페인트 이런데 엔진 윤활유 오일제 이런데도 다 넣어서 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방청제 뭐 올스테이트 이런데도 다 쓰고요. 쓰는 데는 많아요. 그다음에 에폭시 같은 제품에도 넣어가지고 갈변을 방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에폭시로 제가 가구를 만든다 그랬죠. 가구나 이런데 그다음에 장판, 벽지 또는 식탁, 벽체를 만든다. 이렇게 플라스틱 판 사이에 이렇게 에폭시를 얇게 해가지고 하거나 그걸로 이제 유리창을 만들거나 아주 얇게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사이에 아주 얇게 들어가서 무겁지 않게 또는 유리창하고 에폭시 제품 만들면 그것도 상소재로 유리창 플라스틱창 이렇게 되고 벽체 소재로 또는 식탁 소재로 사용하거나 식탁에도 기존에 어떤 그 에폭시 처리하는 것보다 아주 얇게 들어가므로 되게 좋죠. 그래서 투명 매트 사이에 넣어줘도 되고요. PVC 매트 같은 뭐 이런 데도 되고 PVC 매트에도 비닐 소재에도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유리망 넣어서 여러 개 코팅 구조를 가져가거나 필름을 입혀서 김치 국물 같은 게 안에 들어가지 않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투명 매트가 안에 있고 위에는 플라스틱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이 돼도 플라스틱을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유리처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도 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푹신하면서도 거기다가 이렇게 그 플라스틱을 갖다가 코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약 딱딱한 소재도 얇게 들어 깨지지 않아야 되겠죠. 안에는 이제 쿠션이 있는 투명 매트가 되겠습니다. 아크릴에다가 제가 아크릴 제품이다. 거기다 투명 코팅을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해준다 그랬죠.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하셔도 돼요. 카본 소재도 이렇게 위에다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준다. 일종의 피복을 입혀주는 거죠. 일종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반도체 낸드 플래시나 HBM에도 여러 겹 코팅을 줘갖고 열이 축적이 되지 않게. 근데 그거는 이제 코팅, 피복을 삼아준다. 여러 겹 코팅. 이것은 전투기 금속에도 사용한 자동차, 철판 이런 데도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망고를 넣어서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줍니다. 근데 이걸로 코팅 구조 아니라 다른 코팅젤에도 그냥만 힘이 전달되지 않게 바람의 압력, 그다음에 속도를 빨리 들어가고 연료를 저감시키죠. 연료를 덜 들게 하고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고 탄알 그다음에 포탄 이런 데도 사용합니다. 그거 있다가 넣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에 사용하는데요. 여러 개 코팅에서 바람이 미끄러진다는 거죠. 바람이나 이렇게 열, 냉기, 전기도 이렇게 잘 이제 전도가 안 되고 미끄러지게 됩니다. 전달이 안 되게 하는. 손이 이렇게 미끄러워지거나 손이나 물기 묻거나 기름기 묻거나 병뚜껑 따르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전달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설탕 코팅을 하면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돼서. 그래서 그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기술로서 코팅을 기술로서 피복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 같은 거 이렇게 철판이다 그러면 이게 다른 합금이라도 괜찮아요. 여러 겹 그 자체에다 넣어서 하면 여러 겹 코팅 구조를 준다는. 이 코팅자가 아니더라도 이게 그렇게 이 기술을 쓰시면 칸에다 다시 철판하고 여러 겹 코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반복해 준다는 거죠. 초고속 비행체라든지 달릴 때 그러면 압력이 안 들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약간 압축 공기를 길이를 틀리게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주고 안에서도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내부의 압력을 갖다가 만들어서 바람이 초고속으로 달릴 때 이제 공기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같이 맞붙어가지고 내부를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초고속 비행을 할 때 이것이 압력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또 마찰열이 있잖아요. 마찰열이 있기 때문에 압축 공기로 이렇게 해서 내뿜어서 마치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물리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전투기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는 기술을 씁니다.
압축 공기 내뿜거나 이거 코팅 기술을 줘서 자동차 철판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배철판에도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팅 구조가 여러 기존의 철판에다가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투명 코팅을 주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자동차 같은데, 아크릴 같은데, 카본 소재 이런 데도 줄 수 있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합성섬유 실에다가도 플라스틱 코팅해서 약간 딱딱해지더라도 괜찮다면 그런 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광섬유선 같은 하여튼 뭐 어떤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그 코팅을 해준 데도 투명 자동차 유리 같은 데도 괜찮고 플라스틱에다가도 이렇게 투명 코팅을 이렇게 하드하게 좀 긁힘에 강한 그런 것도 코팅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